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하는 운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세길병원에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는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척추의 몇 마디를 치료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200건의 척추 시술을 진행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척추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치료를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허리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것이고, 심지어 허리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조차도 통증 치료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통증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달리기를 하면 아플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면 아프고 들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만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척추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척추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은 고령화 시대에서 흔히 보이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협착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근력의 감소는 협착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이로 인해 보행거리가 줄어들며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건강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많은 노인분들이 15년 이상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이는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만을 위한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전통적인 열어서 하는 허리 수술은 노화를 매우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유압을 이용한 감압술 같은 방법으로 내시경을 활용한 치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러한 미래의 치료 방향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육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관리도 몸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복부 주변 근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근육은 복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횡격막은 호흡에 필수적입니다. 복부가 볼록해지는 것은 복횡근이라는 근육의 작용 덕분이죠. 또한 척추뼈 주변을 감싸는 근육과 골반 안쪽의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네 가지 근육이 함께 원통형 구조를 이루며 우리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근육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통형 구조의 근육이 잘 조율되어 있으면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에 대응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근육들이 약화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역도 선수들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 부상을 예방합니다. 어린이들도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밀릴 때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네 가지 근육이 잘 조화를 이루며 힘을 발휘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어 근육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강화되어 있을수록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과 손상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습관은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코어가 아무리 강해도 일상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부적절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운동은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플랭크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코어만을 대상으로 한 운동은 아닙니다. 스쿼트는 주로 하체의 강한 근력을 발달시키면서 코어를 강화하고, 플랭크는 코어뿐만 아니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이는 코어 근육이 약한 노인이나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스쿼트나 플랭크를 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코어 강화 운동과 코어 근육이 많이 약화된 사람들이 해야 할 운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코어 강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기 위해 일어서서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며 아랫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코어 강화의 첫걸음은 이러한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채 코어에 좋다고 알려진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허리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어 강화 운동은 허리를 보호하며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코어 강화 운동보다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하는 습관, 즉 횡격막 호흡법과 같은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와 스쿼트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코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이를 수행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는 코어 강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허리 건강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80세 이상의 할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코어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코어 강화와 배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회복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허리를 피는 방법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스쿼트나 플랭크와 같은 운동을 권하면 그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코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과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운동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동과 강화 활동은 통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증을 없애는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는 휴식, 약물, 주사,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운동을 통해 통증을 이기려고 하거나 운동으로 통증을 잡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으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육통을 견디며 운동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와 함께 적절한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 상태를